안녕하세요. 에이스 ETF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이제는 팝의 본고장 미국까지 본격 진출을 앞두고 있는 K-팝. K-팝을 이끄는 4대 기획사에 집중 투자하는 에이스 K-팝 포커스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왜 K-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에이스 K-팝 포커스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의 무엇인가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K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 K가 바로 K-팝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K-팝의 인기와 별개로 과연 K-팝이라는 산업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K-팝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주말 새벽에 유럽 축구를 보고 있으면 그깟 공놀이가 뭐길래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이 집에 계시거든요. 하지만 EPL은 스포츠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테일러 스위프트인 것만 보더라도 음악은 문화를 넘어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팝이 아닌 K-팝도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K-팝의 위상이 과거의 K-팝이 아닙니다. 과거의 K-팝은 특정 아티스트들이 그 인기를 이끌었고 그 인기도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K-팝의 인기가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드 투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티스트가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하는 것을 월드 투어라고 하죠. 월드 투어는 수만 석을 채워야 하는 공연의 특성상 전 세계 곳곳에 강력한 팬덤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월드 클래스가 아니면 감히 계획하기 어려운 게 바로 월드 투어인데, 이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K-팝 가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K-팝이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빌보드 차트입니다. 과거에는 빌보드 차트에 K-팝 가수가 차트인했다? 그러면 한국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었죠.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빌보드 차트에서 K-팝 아티스트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글로벌 1위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나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그리고 틱톡 내에서도 K-팝이 굉장히 높은 화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구독자 수만 보더라도요, 글로벌 아티스트들 중에 K-팝 아티스트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려면 일단 잘 팔리는 상품이 많아져야 하죠. 그리고 또 수출처도 다변화되어야 합니다. K-팝이 지금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팝의 음반 수출액과 수출 국가 추이를 보면 수출 국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2016년만 해도 60개국에 불과했던 수출 국가가 2023년 152개국으로 대폭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팝 가수들의 팬덤이 이처럼 글로벌화되고 매출도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4대 기획사의 매출 추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불발된 이후에 YG엔터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실제 엔터주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이유가 바로 소속 가수들의 리스크인데요. 재계약이 불발되거나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간다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하는 경우 소속사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리스크일 수 있지만 그 리스크는 과거와 비교하면 크게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기획사들의 아티스트 육성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연습생을 발굴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데뷔해서 팬덤을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옮긴다거나 하는 공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또 다른 아티스트가 지속적으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실제 BTS 멤버들이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면서 완전체 활동을 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 소속 다른 가수들이 그 공백을 메꾸면서 하이브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뿐만 아니라 4대 기획사까지 그 범위를 넓혀보면 이 BTS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인들이 다수 등장을 했죠. K-팝 산업은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시는 게 맞고 특정 아티스트 몇몇이 K-팝 전체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K-팝이 위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지금 4대 기획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들이 그 팬덤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을 했다면 지금은 한국이 아닌 현지에서 아티스트를 제작하고 데뷔까지 시키는 겁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K-팝에서 K를 빼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제조업의 비유를 하자면 그동안은 한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수출했다면 이제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현지 시장을 고려하고 현지 공장을 통해서 생산까지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현지 환경에 보다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K-팝 위기론을 언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바로 팬덤 확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인데 올해부터 현지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성공 사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K-팝 위기론도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에이스 ETF는 이제 K-팝 ETF를 냈을까? 왜 지금이 K-팝 투자의 적기인가에 대한 답변까지 이어가 보면요. 올해 K-팝 3단계, 즉 현지 공략을 목표로 준비한 아티스트들이 모두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국내 상장 4대 기획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JYP 그리고 YG엔터의 박진영 씨 그리고 양현석 씨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사주 매입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2024년 회사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이러한 의사결정의 배경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에이스 K-팝 포커스는 2024년 또 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K-팝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하이브, SM, JYP, YG, 소위 말해 4대 기획사라 불리는 4종목이 ETF에서 총 95%를 차지합니다. 에이스 K-팝 포커스는요, 총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K-팝 관련 매출이 있는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1위에서 3위 종목에 각 25%씩 총 75%, 그리고 시가총액 4위 종목에 20%, 총 95%를 투자하는 ETF입니다.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보면요. JYP, SM, 하이브가 각각 25%씩 75%, 그리고 4대 기획사 중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YG엔터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기획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K-팝 관련 매출이 있는 6종목이 포트폴리오의 나머지 5%를 차지합니다. K-팝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지 꽤 오래되었지만 4대 기획사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없었습니다. ETF 이름에 K-팝이 포함된 ETF는 있었지만 4대 기획사뿐만 아니라 미디어, 방송, 콘텐츠 등 K-콘텐츠 전반에 관련된 종목들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4대 기획사만 집중 투자하고 싶은 분들 다소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였는데요. K-팝에 집중 투자하고 싶은 분들 에이스 K-팝 포커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이스 ETF